자,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서 시황 그 정도 말씀드리고 투자 아이디어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국경제통계국에 발표한 이번 주에 발표가 됐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2021년 올해 1분기에 1.7%, 2분기에 0.8%, 3분기 0.3%예요. 이건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정치 쪽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은 소비 부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신 접종을 막 확대가 되고 그리고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 되고 2차 추경을 하고 그 뭐 요번에 유류세도 인하하고 그러면 민간 소비가 크게 반등을 해서 4분기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봤죠.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요.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금융정책은 완화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긴축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부양 정책의 실효와 현실 간의 시간차가 분명히 있다. 그런 시간차가 있는 동안에는 조금 고생스럽게 시장이 이렇게 조정 구간에 있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 시간차가 다시 겹쳐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뭐라는 거야? 도대체 박 부장이 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기가 돈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또 올랐어요. 경기도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근데 얘가 슬로우 나온대. 그러면서 이제 예상 컨센이 낮아지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올라갈 때는 막 좋다 그러잖아요. 모두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컨센이 막 낮아지고 있어요. 그 컨센이라는 건 이 경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거에 평균적으로 컨센이 이렇게 갈 건데 이게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컨센이 낮아지는 거에 경기의 흐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흐름이 괴리가 발생을 됐다가 컨센이 낮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얘가 겹치기로 크로스가 되는 있던 시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기가 막 좋아지고 경기 지표가 막 급등하고 기업 실적이 막 급증하고 이러지 않아도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고 앞으로 그렇게 경기의 지표나 시장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까지의 시간차가 지금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시장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생각이고요. 또 최근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오늘 더 약하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반등의 이유는 노이즈가 다소 해소가 됐죠.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설명을 드려보면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 막 떠들었죠. 근데 지금 바이든의 재정 정책이 3조 달러 얘기하다가 2조 달러 얘기하다가 1.75조 달러까지 후퇴했네요. 보니까 이거 합의가 될 것 같죠 지금요. 이거 합의되면은 그 다음에 증세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증세도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들은 노이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헝다그룹이나 중국 규제에 대해서는 6중 전에 끝나고 나서 안정화 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미중 분쟁도 결국은 연말에 미중 정상 간 회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쪽으로 반대로 가면 또 노이즈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거 자체는 노이즈라는 거예요. 전체 시장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변호소만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수급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고객의 자금이 63.5조 정도 돼요. 지금 약간 빠졌습니다. 2.5조 정도 빠졌어요. 이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좀 빠졌어요. 신용은 약 2.3조 정도 되거든요. 자,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이번 금요일 때문에 주중에 제가 만들거든요. 주중에 63.5조에서 66조에서 63.5조로 빠져서 2.5조 정도 빠졌다는 거예요. 2.5조 동안 고객 예탁금이 빠졌다는 얘기 둘 중에 하나예요. 주식을 샀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진짜로 돈이 빠져나가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손해 나가지고 사라지는 이런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고객예탁금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고 고객예탁금도 다소 줄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가지 못하는 이제 지금 수급의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신용거래는 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상당 부분, 이 정도 비율이면은 과거 2019년보다 좀 낮은 상태에 비슷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공매도가 높아요, 공매도가.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추가 매수 자금이 없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공매도 영향만 있고 강력하게 가지 못하니까 테마 장세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테마 장수에 자기가 잘 연동해서 거래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뭐 여기서 요번에 수익 난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IT에 갖고 있었어. 바이오에 갖고 있었어. 자동차에 갖고 있었어.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좀 고생스러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IT 쪽에서도 바이오 쪽에서도 자동차 쪽에서도 저기 조선은 이미 올랐으니까 지금 빼고요. 그런 쪽에서도 안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다음 차례에 더 강할 수 있다. 요것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종목 장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아이디어로 종목 장세를 좀 볼까? 지금 뭐 흔히 알고 있는 메타버스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이건 혼자 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그냥 한번 큰 소리 치면, 메타버스 얘기를 언제부터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보여드린 거는 10월 초부터 보여드리겠고요. 그 전부터 메타버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타버스 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주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일 것을 항상 해야 되는데 지금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께는 제가 솔직히 고백 하나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 고백을 했나요? 3,000포인트 깨지기 전에 고백을 했나요? 그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시황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좀 미리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제가 제 뇌구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은 뭐 거 같아. 그래서 미리 사서 종목도 고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시황도 미리 약간 고점을 보거나 미리 저점을 보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요 말씀을 고백을 드리니 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지나면 그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면 그게 말이 맞았구나 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도 실수하는 거지만 제가 종목을 미리 들어가서 좀 고생하거나 또는 미리 팔아서 고생하거나 또는 뭐 집가 떨어졌을 때 난 미리 사서 밑에 한 번 더 떨어질 때 더 밑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께 그냥 고백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12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소위 COP26이 개최가 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개최가 되는데 이거 각국의 정상들이 여기 가죠. 이게 언제쯤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끝날 때쯤 되면 뭔가 발표를 할 때 이슈가 확실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얘네들을 보면요. 이 밑에 보면은 에코바이, 유니드, 케이스코트를, 세종공업, 휴캠스,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때 곽강을 받던 종목인데 여러분 차트를 이번 주말에 한번 보세요. 얘들이 꽤 조정을 보였어요. 꽤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실적도 좋은 애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조정을 보였으면 얘네들에서 한번 지금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가기에 내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 그런 거 못하겠어.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이슈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내가 공부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뭐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를 그냥 굉장히 긴 자료를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10월 25일 날 대통령 국회연설에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한다. 10월 18일 날 2050 탄소 중립위원회 회의에서 2030년에 수소차 88만 대를 보급하는 목표를 갖겠다. 10월 7일 날 수소경제 비전 포럼에서 수소 사용 21년에 22만 톤을 이었는데 30년에 390만 톤까지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소경제 테마에 대해서 잠깐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아까 좀 전에 본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하고 약간 겹칩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
각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추천한 종목들을 겹치기 종목들이 뭐냐를 리스트했는데 그 리스트의 종목이 여기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보이는 요 종목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탄소 저장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 연료 전지의 멤브레인 이거 그냥 이제 잎에 거품 물고 이거 지금 추천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상하 프론테크 그리고 연료 전지 수분 제어 장치의 코르인더, 수소탱크의 일진 하이솔루스, 연료 전지의 비나테 이런 종목들이 가장 중립적으로 탑으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이것도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수소경제 테마 ETF가 있죠. 여러분께는 10월 8일자에 다 이미 이런 걸 소개를 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때마다 제가 꺼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종목이 뭐냐 봤더니 하나솔루션,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차, 한원시스템, 두산퓨어셀, 효성첨단소재, 코롱인더, 한국가스공사, 상하프론테크, 미코, 효성중공업, 일진다이아, SKD&D, 시노펙스, 동성화이텍, 세종공업, EM코리아, 비나텍, 동아성, 진성TC, JC케이터, SPO셀, 인지컨트롤솔, 우리산업, 이지, 풍국주정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아까 그 탄소 배출권 이슈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얘네들에도 들어가고 지금 수소경제의 테마에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는데 동성화이텍처럼 얘네들은 뭐예요? 얘는 조선기자재에 같이 들어가죠. 다른데 지금 다른 이슈가 되는데 같이 들어가 있는 데들. 그럼 겹치기로 얘는 들어가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가능한 한 그냥 혼자만 움직이고 조금만 주시고 화끈하게 움직이겠지만 그보다는 가능한 한 겹치기로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고르고 그 안에서 얘는 그냥 수소경제, 탄소 배출 이런 그냥 뜬구름 잡는 테마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적도 있네? 요런 종목들만 몇 개만 골라서 걔를 추적하면서 거래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로 보면 이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한온 시스템은 어디에 들어가요? 자율주행에 들어갑니다. 이거요. 그쵸? 현대제철은 철강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오르고 현대모비스도 자율주행에 많이 들어가고 현대차야 다 아시니까. 좀 전에 거기에 탄소 배출이나 효소에 있는 각 증권사 추천에 코르인더나 상하프론테크 비나텍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겹치기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세종공업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좀 올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수와 관련 종목들을 지금 당장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해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와 연계된 소부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전 세계의 반도체 메이커들이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설과 연동된 소부장은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요번에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직접 발표한 요 내용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진화하는 반도체 기술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CPU의 트랜지스터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전력을 덜 쓰는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 부분은 미세화를 위해서 신소재가 필요하고 신소재가 그리고 장비 부분에는 후공정 장비 검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걸 해야 된다. ESG 탄소 배출하고 아까 그 수소경제하고 이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력 반도체, 소재, 후공정 장비,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와 연결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 종목들이 여기 또 포진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요. 그 얘네들은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이 없이 괜찮을 거고 삼성전자가 좋으면 더 확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게, 전 세계가 지금 변했지만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게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시기에는, 증권맨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맨들이 연예인하고도 결혼하고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IF 외환위기 맞고 증권맨하고 결혼하면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증권맨이 인기가 있었고 증권맨의 프라이드가 있었냐면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이 증권맨의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어요. 우리 증권가에만 있었던 정보가 있었고 일반인한테 없었던 정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변해갖고 지금은 우리 증권맨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인정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전력 반도체 딱 포털에 치면 종목이 딱 나와요. 딱 나와요. 반도체 신소재, 그건 딱 나와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딱 나와요.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우리 흔히 아는 쟁쟁한 종목들이 딱 있어요. 종목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 어떻고, 많이 잘 가다가 지금 조정 보이는데, 자, 이게 지금 심각한 조정인지 아니면 업황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얘네 지금 반도체 쪽이 IT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소외되어 있으니까 얘가 조정 보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갈 때 얘가 세게 가겠네. 이거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 ETF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것도 ETF를 봤더니 이녹스 첨단 소재 괜찮죠? 좋아요. 코미코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좋고요. 해성 DS가 이게 소재입니다. 반도체 좋고요. 미코도 좋고요. 반도체도 전에 있었던 낸드 플래시나 고용 디램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쪽 말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신소재나 신공정에 있는 쪽을 많이 봐야 돼요. PSK 좋고요. 테크윙도 좋고요. ITM 반도체 좋고 이거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반도체 들어가죠. 이게요. KC도 좋고 데페스 아크도 좋고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ETF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좋다라는 종목을 한번 좀 들어봤어요. 체크를 좀 하셔서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했더니 아까 어떤 분이 아침에 이거 방송 듣고 그냥 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사례를 든 건데 사례를 든 건데요. 이거 뭐예요? 여기에 제가 한국단자 같은 거 사례를 좀 드렸어요. 제가 지금 어떨까 볼게요. 지금 지수는 아까 빠졌다가 멈춰 있네요. 지금은 더 빠지지는 않고는 있네요. 분봉을 이렇게 보면 알겠죠? 지금 멈춰 있습니다. 현재. 아침에 급한 거 다 팔았나 보죠. 팔라 그러세요. 팔라 그러세요. 걔들 그냥. 또 사겠죠, 뭐. 네? 또 때가 되면은, 아닌가 하다 보면 또 사겠죠. 이거 지금 제가 오프라인도 아니고 유튜브로 다 나가는 건데 내가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너무 그런 개인들을 막 까나요? 저기 기관 투자가는?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졌는데, 자, 주봉 한번 보세요. 주줄이 쫙 오르다가, 이번에 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밑에, 거래량도 많이 줄었어요. 자, 여기서 대세 상승 뒀다가, 와, 몇 년 빠진 거예요? 1, 2, 3, 4년 빠지다가, 또 한 2년 오르다가, 요번에 이렇게 빠졌어요. 이번에 빠진 게 왜 그러냐?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가 신제품이 못 나오고 판매 대수가 줄고 그래서 반도체 부품주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빠졌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전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공부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가총액 7,800억이야. 오늘 한번 이거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시간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좀만 더. 7,800억인데, 대박이에요. 갖고 있는 게 같이 투자하는 모든 운영사들 다 갖고 있어. 국민연금도 갖고 있어. 피델리티도 갖고 있어. 웬만한 데 다 갖고 있어. 진짜 좋은 회사구나.
보면 뭐하러 해서 상관없이 딱 수급하고 예를 봐도 무슨 유보율이 14,600%네? 부채율이 28%고 뭐 이래 이 회사가요? 이러면 자, 얘네들이 추이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3월 달에 1분기에 300억이었어요. 2분기에 확 줄었어요. 이게 지금 자동차 판매에서 줄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 신규 신제품이 안 나와서. 308억에서 177억이니까 477억, 한 500억 정도로 잡을게요, 그냥요. 500억 정도. 올해 이게 확 줄었는데도 500억이니까 1000억 정도 나겠네, 생각을. 작년에 한 800억인데 올해 1000억 정도 나겠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1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7,800억이야. 그러면 높지 않잖아요, 얘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PR도 높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 다 가지고 있어. 자, 이런 거를 제가 이 종목이 싸고 좋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뭘 설명드리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몇 개 종목을 불러드렸냐면요. 지금 다 불러드릴게요. 이 방송, 3프로 방송 안 보고 우리 방송만 열심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말을 해야겠네요. 왜 제가 하다 말았네. KC텍, 테크잉도 하나 말씀 드려볼까요? PHA도 똑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테크잉 한번 해볼까요? 테크잉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테크잉이에요. 테크잉은 시가총액이 4,100억이네요. 항상 어떤 종목을 제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하던 이걸 꼭 보세요, 여러분. 제발 부디 당부 플리즈입니다. 꼭 보세요. 뭘 보냐? 시가총액. 외국인들이 얼마큼 갖고 있냐? 외국인들이 2%뿐이 안 갖고 있어요. 이거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단기 거래입니다. 4천. 자, 그리고 누가 갖고 있냐? 기간 중에 윌리엄 오닐이 얘기를 하죠. 한 군데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 같이 갖고 있다. 이거 왜냐?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얘도 미래에셋도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 신용자산도 갖고 있고,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히 검증이 된 회사네? 검증이 된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시가총액이 4,000억죠. 4,100억이에요. 4,100억인데, 얘 분기 실적을 이렇게 볼게요. 3분기에 20억, 그리고 2분기에 160억, 180억 정도로 잡고, 100억, 100억씩만 많이 못 넣는다고 쳐요. 280억, 380억, 한 400억이라고 볼게요. 예. 이건 예정 추정치니까 제가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 엉뚱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추정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400억 정도 내건다고 쳐요. 영업이익이 OP가 400억이야. 유보율 2000%, 부채비율 92%. 그리고 ROE도 되게 중요하죠. 한 16% 작년 됐네요. 뭐 이런 기업이에요. 이걸 다 갖고 있어. 그래? 그러면 얘 한번 볼까? 차트 한번. 이게 테크잉이에요. 어제 좀 올랐다가 지금 오늘 지금 눌림하고 있네요. 잘 가다가 얘도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 아까 그거보다는 낫지만, 한국다지보다 낫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가다가 요번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얘가요. 근데 걔네 지금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얘들이 털고 있지 않거나 빠질 때 거래량이 늘지 않거나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 장기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얘네들이 수급이 바뀌면서 또는 계속 말씀드렸던 터닝하는 실적이 이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나 기쪽 분석으로 추세가 터닝한 걸 보면서 거래를 하면은 오히려 낫겠죠. 내가 아는 주식을 하는 거니까, 성장하는 주식을 하는 거니까, 부침이 심하지 않으니까 더 낫겠죠. 뭐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하나 제가 올려놓은 건 이거는 왜 올려놨냐면요. 그냥 한번 공부하시라고 KINX 같은 경우도요. 제가 예전에 썼던 책에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작년 1월에 나온 책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제발 부디 여러분,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라고 샘플로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샘플로요. 이 KNS도 볼게요. 얘가 어떤 회사인지 종목 입체를 볼게요. 시가총액이 2,300억이에요. 외국인들이 25%를 갖고 있네? 외국인들이요? 기관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가비아가 일대 주주야. 가비아 계열사니까 이거 인터넷 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가비아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봤더니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인터넷 시대에서 이게 꼭 필요한 그런 회사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만. 그런 상태에서 얘 이익을 봤더니 얘 되게 웃기네요. 영업이익이 그냥 하나도 변함없이 45억이야, 맨날. 이거 왜 그럴까요? 고정으로 어디 납품하는 딱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영업이익이 45억에 당기순이익이 45억, 45 이렇게 나. 이거 영업 OP 마진이 몇 퍼센트예요, 이거 도대체? OP 마진이 몇 퍼센트예요? 여기 잠깐만요. 어디 있어? 영업이익률이 한 21%, 24% 이렇게 되네요. 얘네들 보니까. 이런 기업이에요. 유보율 4,500%에 부채비율이 20%야. 성장주잖아요. 그러면 요거 매 분기 45억씩 난다. 그러면은 연간 200억 정도 안 해요? 그쵸? 200 근처 안 해요? 지금은 또 메타버스니 이런 거와 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200억 정도 나고 성장주인데 시가총액이 2,300억이야. 10배 정도뿐이 안 돼.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또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 주가를 볼게요. 주가를 보면은 차트 볼게요. 이거 진짜 많이 빠졌어요. 자, 보세요. 작년에 작년 여기죠. 팬데믹이 생길 때 가격이 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게 폭등했거든요. 이거 왜 폭등했게요, 그때? 팬데믹 생기면서 이제 밖으로 못 나가. 온라인 시대야. 소위 언택트야. 이제 앉아가지고 막 PC를 많이 하고 그래 트래픽이 중요해. 인터넷이 중요해. 그러면서 얘가 각광을 받으면서 올랐었어요. 그랬다 빠졌다가 주에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와 있어요. 회사가 뭐 바뀐 게 있느냐? 그런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성장주라고 생각하면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얘가 지금 당장 뭐 거래가 막 늘면서 막 지금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전에 제가 하이브 갖고 설명을 여러 번 많이 드렸어요. 하이브 가지고요. 이게 신규 상장했단 말이에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졌잖아요. 계속 빠지다.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수급이 오버행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거래가 갑자기 밑에서부터 딱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두면서 그 이후부터 얘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볼게요. 이 밑에서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항상 이 밑에 거래량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래가 생기기 전에는 얘는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래량이 생기면 그때부터 봐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런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우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있었죠. 얘 되게 웃기죠. 이렇게 급등했다가 참 어렵죠, 사실.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다 원위치했네. 원위치했다가 급등했다. 원위치했다 급등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언제 오르냐? 여기 옆에 보세요. 밑에 옆에 거래. 이렇게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달라져요. 이제 거기부터 시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목이든지 제가 지금 빠진 종목을 많이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종목을 볼 때 이렇게 거래량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얘기한 게 아니고 거래량 보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설명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응원 댓글도 주시고 우리도 교보TV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늘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대형주 있어요. 반도체도 대형주가 있고 중형주가 있고 소형주가 있죠. 대형주는 시황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대형주는. 시황이 꺾이는데 하락하는데 대형주가 갈 수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때려버리는데 인덱스로 때려버리는데 연기금이 패시브 작업으로 때려버리는데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대형주는 시황이 안 될 때는 대형주는 못 간다. 얘가 뭐 요번에 재료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가야 돼,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요.
또 경기 관련주는 산업 사이클에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한동안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뭐 했죠? 그 다음에 산업재 빅사이클 얘기했죠? 빅사이클 얘기하다가 뭐 자동차 빅사이클은 얘기 안 했었나? 아무튼 빅사이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이클을 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사이클에 끊어서 거래를 해야겠죠. 사이클을 끊어서. 사이클이 올라갈 때 따라서 단기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사이클이 끝나서 그 다음 사이클이 될 때까지 내가 밑에서 막 사가지고 기다려서 진짜 그게 3개월이든 6개월 기다려서 다 내 차례가 왔을 때 수익을 크게 내든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략을 아예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대형주도 아니고 시황 사이클도 아니고 산업 사이클도 아닌 종목이 있어요. 그게 성장주죠. 그 정책이나 사회구조 변화나 신기술이나 신사업의 영향을 받는 거. 얘네들은 사이클에 그렇게 타지 않아요. 근데 정책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전 세계가 지금 정책하는 게 뭐냐. 친환경이지 않냐. 수소하지 않냐. 탄소 중립이지 않냐. 그래서 거기는 계속 당분간 꽤 오랜 동안 이게 당분간이 몇 개월이라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각광을 받을 거다. 전기차도 거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신기술이나 신사업에 영향을 받는 테마나 성장주들은요. 그거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잘 보세요. 메타버스니 콘텐츠니 이런 것들은 시장이 빠져도 오르잖아요. 근데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어떤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시황이 박수권이야. 시장이 하락을 하면 위험하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요. 시장이 박수권이야. 여기서 더 빠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시장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대형주는 안 되겠네. 경기 관련주에서 앞으로 경기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또는 소비 진작을 한다니까 소비 좀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비가 경기가 경기 사이클이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경기 관련주의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아니구나. 그러면 답은 성장주나 그냥 테마주뿐이 할 수 없겠구나. 근데 나는 테마주나 성장주 하기 싫어.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이 표현을 쓰네요. 제가 예전에 한참 사람들하고 매매하면서 진짜 그 트레이더로 살 때 우리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굶는 날이 있어요. 굶는 날. 또는 굶는 구간이 있어요. 나는 센 종목만 거래하는 사람인데 시장이 약세 종목만 반짝반짝 움직이는 시장이 약해요. 그러면 거래 안 해. 그냥 굶어.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 하다가 그 생각이 났는데 모두 그러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대형주에 갖고 있고 산업 사이클에 얘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좀 갖고 있고 일부 자금으로 성장주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투자를 성장주 위주로 좀 하는 편인데 테마보다도 구조적 성장주 위주로 좀 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고해성사, 고백을 하면 좀 빨리 잡는 편이에요. 종목을. 그래서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거래를 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대형주죠. 당연하겠죠. 경기 사이클을 타는 대형주를 거래할 때는 방송이나 사람들이 대세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뉴스나 산업면이나 경기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본인이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향후에 이런 쪽을 부흥시키겠구나. 이런 쪽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걸 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그 방면의 산업에 계시면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관점으로 종목이 다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분은 여러분들 쭉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댓글을 올려주시지만 어떤 분은 나는 가치 저평가 종목을 사서 홀딩할 거야 라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은 거래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런 종목을 그냥 해서 얘 같이 가는 동안 물론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어떤 매도해죠? 내가 생각하는 성장 스토리가 훼손됐을 때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훼손됐을 때는 팔아야 돼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나는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바이앤홀딩을 하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삼프로의 김동환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다가 걔들이 팔았을 때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 난 무조건 가져갈 수는 없어. 이런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이앤홀딩이 아닌 사이클링 구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사이클링 구간 매매를 이해하시죠? 지금 말씀드리는 걸요. 이건 명확하게 다릅니다. 투자 전략이. 또 한 가지는요. 똑같은 구조적 성장주라 하더라도 그것이 초기에 있느냐 미래에 있느냐가 되게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전기차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수소차는 미래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약간 미래에 더 있죠. 인공위성 이런 것도 다 미래에 있는 거죠. 미래의 성장이에요, 걔네는요. 근데 지금 현재의 성장은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가장 각광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그걸 매집을 해가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5배, 10배씩 수익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지금 현재 성장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투자 전략이 달라서 보유 기간이 다르고 매수하는 방법도 다르고 전부 다 투자 전략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내가 어떤 대형주를 할 거냐, 경영관리주를 할 거냐, 성장주를 할 거냐. 나는 성장주를 미래의 성장주를 사서 나는 홀딩해서 기다릴 거냐, 아니면 지금 성장주를 사서 단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같이 저평 가서 바이어 홀딩 할 거냐, 아니면 사이클만 할 거냐. 경우의 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세 가지에다 네 가지니까 합치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투자 전략을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결국 수익 납니다. 손실 나도 주식은 한 번 내가 우리 그 얘기 아시잖아요. 베이브루스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 역사적인 홈런왕인 베이브루스 맞죠? 베이브루스. 근데 전 세계 가장 삼진 아웃을 많이 당한 타자라고 하잖아요. 10번을 치는데 9번은 삼진 아웃 되는데 한 방은 10번 중에 그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보통 그래서 3할 타자 얘기하잖아요. 2번을 치면 홈런이야. 그거 유명한 거잖아요. 주식을 샀는데 돈 손절매했어. 또 샀는데 또 손절매했어. 세 번째 샀는데 조금 이익 봤어. 그래서 뭐 조금씩 하고 뭐 손실도 나고 뭐 5% 나기도 하고 10% 나기도 하고 또 먹을 때는 5%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런다가 내가 한 번 맞았을 때 홈런이 반드시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막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일을 내 투자 원칙대로 하다가 맞아떨어지는 걸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오버했네요, 제가. 오버했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메타버스 종목 뭐 이런 건 말씀을 드렸죠. 요 마지막에 요즘에 장이 좀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도 되실 것 같아서 나름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마지막 자료를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좀 새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또는 내가 생각에 이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구조적 성장의 사회 구조를 따라가는 괜찮은 회사야. 그런 기업을 내가 알게 됐다. 발굴했던지 어떤지 알게 됐다. 그러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요. 그냥 차분차분히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떨어질 때 정말 분할 매수해서 있으면은 수익 납니다. 굉장히 마음 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작년에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외환위기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고 IT 버블 붕괴도 겪었고 남유럽 피그스 효과도 겪었고 뭐 별의별 걸 다 겪어보니까 시장이 비정상적인 급락이 나타나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급락을 하면 그건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럴 때만 투자하는, 그게 1년에도 몇 번 나타납니다. 1년에도, 요번에도 2901포인트까지 갑자기 급락했었잖아요. 이런 구간이 몇 번 나타나는데, 그럴 때에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을 밑에서 탁 사가지고 올라오면 곧바로 파는 이런 매매를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체리피킹. 그냥 주식을 계속 들고서 가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계속 가자라고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 소위 시장의 그 전문 투자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체리피킹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체리피킹만 하는 사람도. 그런 고민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으니까요. 뭐 걱정을, 고민 좀 해보시고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나이가 돼서도 26년간 투자를 하면서도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걱정은 덜한 편인데, 그래도 장 빠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악재 나와서 빠지고 이러면은 승질 나요. 사람인지라 마음이. 근데 승질 나서 마음이 급해지거나 허둥대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장이 빠지고 이래서 조금, 마음이 언짢으시다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지면서 내 종목을 한번 다시 지켜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플러스 나시고, 플러스만이 아니고 대박 나시기 정말 마음에서 빕니다. 대박 나세요. 이런 뜻으로 서로 말씀 나누면서 오늘 끝낼까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10월의 마지막 주간 시황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1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